초등학교 2학년째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는 YMCA에서 그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때 태권도가 아니고 YMCA는 공수도라고 그랬어요. 공수도. 다른 데는 전부 당수도니 뭐니 그런 일을 했는데, YMCA에서는 윤미영 관장님이 태권도 한다고 그래갖고, 그거 모집 공고를 보고서 안에 이제 가서 들어갔지. 그래 들어가고서 안에 걔는 하는 중에 이제 인천에 가서 연무대회도 하고, 또 그 대학에 또 무슨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생님 윤미영 관장님이 학교 체육관장도 맡아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 연무대회도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 YMCA에서 그렇게 해갖고 사변 내던 해에 내가 2단을 받았어요. 4월 달에 심사를 받는데 2단을 받고 얼마 있다 6월 달에 사병이 났잖아. 그래서 산산 해져갖고 운동들도 못하고, 우리 윤병인 관장님은 그때부터 못 만났는데 영영 사별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 YMCA에서 운동하던 사람 중에서 우리 이남석 씨가 최신부에 있으면서 최신부에다가 공수도부를 그때 차려갖고 거기서 또 따로 가르치면서 YMC도 드나들면서 같이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윤병인 씨가 소식이 없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복구에 창무관을 다시 개설했어요. 그랬는데 이남석 씨를 2대 관장으로 추대를 하고 우리가 조직을 또 확대를 했지. 그래갖고 그 안에 큰 것이 지금 창무관이 그렇게 대충이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뭐 같이 운동하시던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박철이도 있고 홍종표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은 아직도 살고 있죠. 홍종표라고 했냐, 박철이. 그러면은 그때 그 YMCA 들어가셔가지고 운동하실 때 그 어떤 거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우리 YMCA 윤병인 관장님한테서는 그냥 평안 품새지. 그때 평안 품새 1단서부터 4단까지 이제 그것도 하고, 진도 집진 뭐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다른 체육관들보다도 우리는 많이 했어요. 저 단권, 장권, 팔기권 뭐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태권도 협회 품새 제정위원으로서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보급해주고 그러느라고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 새로운 태권도 우리 대한민국 품새를 만들어서 보급하느라고 돌아다니다가 다 잊어먹었다. 그 이제 다른 분들이 평하기를 윤병인 선생님 가라데를 이렇게 곰 가라데, 쿠마 가라데 이렇게 하던데 혹시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별명이 뭐 이렇게 있으시다거나. 우리는 가라데라고 안 그러고 권법이라고 그랬으니까. YMCA는 권법부라고 그랬어요. 권법부. 다른 데는 뭐 당수도니 뭐라고 그러다. 그러면 윤병인 선생님은 그 운동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윤병인 선생님은 일본에 가서도 하고 만주 대륙에도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면서 운동계통에 취미가 있어졌던가 봐. 그래서 그걸 교훈이 많이 다녔는데 사변통에 소식이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윤병인 선생님이 가라데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만주에 하시던 권법, 그래, 그 양반이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라니까. 그게 다 그 태권도 권법에 다 속해 있는 품새예요. 장권, 단권, 태조권, 발기권 뭐 그런 것은 저쪽에 대륙에서 가서 배워갖고 가져온 거거든. 그 내용은 좀 같이 비슷하지, 뭐, 일본에서 하던 거는, 일본에서 하는 거는 다 같아요. 그럼, 단권, 장권, 팔기권, 태조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단권은 그냥 일반 태권도 품새하고 같은데, 식이 조금 다르지. 그 윤병인 선생님 성격은 좀 어떠셨어요? 아주 뭐 온순하고 늘어지고 그냥
그 운동을 해갖고 키는 적구만 해요. 나보다 적어요. 그런데 아주 부모의 그만해야 걸음걸이도. 그리고 항상 장갑을 끼고 댕겼지. 한짝 손에 이게 잘려져갖고. 그것이 흉이었었고, 그렇지. 손을 다쳐갖고 이걸 잘렸대. 그래, 손가락이 짧으니까는 배기 싫다고 장갑을 끼고 돌아다녔다. 여름에도. 그럼 YMC 공법부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정확히? YMC 저기 청년회관 거기였지. 지금도 거기 회관 있잖아요. 청년회관. 처음에 이렇게 모집하실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까? 아유, 그럼 뭐냐, 많이 왔죠. 거기가 지금 장소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많아요. 한 부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저녁에 이제 낮에는 그 농구부들이 하고 그래갖고 그 시간을 1시간밖에 안 해갖고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2층이 어딨어. 그 실내 경기장. 농구장 있고. 농구장 그거 하나만 갖고서 하는 건데. 이 짝에서 나눠서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조금 오래된 사람 짝에서 나눠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선 가르쳤다는 얘기지, 그게. 그러면 이렇게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흰 띠부터 검은 띠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야 몇 개월, 6개월 만에 한 번씩 심사 봤는데, 그때는 좀 많이 빨리 진급도를 시켜주고 그랬지. 근데 조금 오래된 후에는 이제 1년에 한 6개월 만에 심사를 보던 거를 3개월만큼씩 본다던가 단축해서 조금씩 빠르게 진급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하실 때 뭐라고 해야 되니? 이렇게 겨루기? 예, 겨루기 같은 것도 다들 같이 해줘. 그런데 윤병인 관장님은 하고 겨루기를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해. 얼마나 세게 차는지 차도 그냥 옆구리 허벅지 여기 땡땡한 대살 있잖아. 여기만 된다 쫓아다니면서 찬다고. 걔 여기 한 대 차이면은 멍이 들고 아주 굉장히 아파. 몇칠십 프로야 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또 척하면 날 붙들고 했다고 그냥 내가 상대가 돼갖고. 많이 채이고 또 악을 쓰고서 덤벼들어서 차지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많이 했어. 체격이 좋으니까. 그냥 밀려나질 않고서 쫓아다니면서 차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해 댕겼다고. 붙들어서 기록이 어졌을까 봐서.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윤병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연무관에 전상섭 선생님하고 좀 친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친해갖고 거기서 한 몇 개월 했어요. 같이 하다가 이제 독립해 나왔지. YMC에서 차리고 나왔지. 일본에서 만나갖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던 차이라. 근데 두 분이 다 함께 없어져갖고 둘 다 돌아갔어요. 없어요. 태권도 계통에서 없어졌다고. 사변통에 없어졌다고. 그럼 연무대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Y건법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들을 할 때도 같이 하시고 이런 거 기억하세요? 합동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각각 일을 다 했으니까.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인천회관에 가서도 하고 진해 또 극장에 가서도 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했어. 당분간 지방에도 도장들이 있으니까는 조금 다니면서 해줬지. 사변통에 없어졌다고. 6.25 전날, 바로 6.25 전날에 이렇게 연무대에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연무대. 혹시 그때 기억 좀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그 격파를 하고 그러는데 인천에 가서 그냥 벽돌 2장 놓고 깨트려라, 그냥 개화장 15장 놓고 깨트려라, 높이차기 하고 그런 것도 다 했지. 대개 내가 많이 그냥 차는 것도 참 한다고 해갖고 무슨 나만 시켰다고. 무기술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까? 칼이나 봉이나. 봉술 같은 거지, 봉술. 긴 막대기 갖고 하는 것도, 봉술도 또 몇 가지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좀 했는데, 이 태권도 협회에 이제 그 품새들을 만들어 갖고 보급시키느라고 내가 배운 거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새로운 거를 다 보급시키느라고. 난지도에서 수련도 좀 하신 적 있다. 여름에 이렇게 따로 몇 명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 난지도에서 예. 찍은 거. 그게 어떻게 좀 가게 된 겁니까, 서로 이렇게? 그 하계 합동수련하러 간 거지, 거기 난지도가 YMC에서 그 간결하고 있었거든, 난지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YMC에서 운동하니까는 거기 가자. 하루도 운동하고 쉬고 놀다 오고 그랬지. 그 도복도 벗어놓고 운동도 하고 입구도 하고 뭐 배 타고 그 강께 나가서 저 배도 타고 놀고 그런 것이지 뭐 그냥 하게. 여름 수련이라는 게 그래 노는 거지 일종의. 그리고 아침 저녁 시간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와이번 푸푸 같은 경우에 띠가 검은 띠 될 때까지 뭐 흰 띠, 뭐 잣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띠가 어떻게 변화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뭐 여러 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눴나? 그치? 처음에? 총, 잣띠, 네 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눠갖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이거를 또 나눴어. 또 반으로. 그래서 8가지로 나눠갖고서 안에 뭐, 노랑띠. 예, 거기다가 또 색깔을 이렇게 섞어갖고 또 이렇게 해갖고, 8가지, 9가지까지 넣는 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통일되질 않았은 거니까. 뭐지? 관비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였습니까? 관비 뭐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지금 돈으로는 한 200원 정도인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6.25 기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살아주셨는지 아세요? 윤병 선생님이 대학교도 나가시고, 변장하라고. 정치대학, 그때 정치대학이 있었는데, 정치대학 나가시고, 경동고등학교도 시간 봐주러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YMC 다 지도하러 다니시고. 6.25 통에 그냥 없어졌어요. 소식 없어요. 뭐, 저 밑에 방공포로들 있던 데가 어디야? 소록도? 소록동가 뭐 거제동가 그쪽에 가서 같이 갇혀 있었다가 뭐 어쨌다는 소리만 했지 만났다는 사람도 못 들고 그냥 그 후로 소식 없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윤병희 선생님 이제 이렇게 사라지시고 실종되시고 창무관을 하셨잖아요. 창무관은 이남석 씨가 최신부의 직원이었었거든. 그 최신부 건물을 이용해갖고 그 정부 건물인데 거기다가 우리 창무관 사무실을 하나 차려갖고 도장도 차리고 거기서 다시 재활. 원래 이남석 선생이 최신부 도장이 있었잖아요. 최신부에서 부를 하나 차려갖고 또 가르치고 그랬었기 때문에 바로 쉬웠지. 그래서 우리 창무관의 2대 관장이야, 2대 관장. 1대 관장 윤병희 씨고, 2번째 이남석 씨고, 내가 3대 관장하고 그렇게 했지. 이남석 선생은 왜 YMC 다니면서 최신부에 별도로 또 이렇게 도장을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는 그만큼 머리가 다 앞질러 가는 거지. 자기가 거기 최신부에서도 좀 행세를 하고 존경받으려고 무도부를 철시해갖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최신부가 좀 강화해서 힘을 쓰는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서 그거 한 거지. 걔도 거기서 대우받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창무관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창무관이 거기 YMCA에 그 전에 그 학교가 있었어. 무슨 학교인가 그런데 그게 창자가 들어가는 학교라고. 그래서 그 창자를 써갖고서 안에 빛날 창자인데 거기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다고. 체리가 얼마 안 있다가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빛날 창자를 써갖고서 안에 창무관이라고 했지. 그 최신부도장 이남 선생님 할 때 거기 와서 심사도 보고 이랬다고 하던데. 그야 가서 봐주시는 거지 뭐. 그 제자가 하는 태권도로 가서 간섭하고 심사도 봐주고 그래야지. 권위가 더 써주지. 그때 도장 단증은 어떻게 내주신 거예요? 소형 단증이지 뭐. 소형 단증 넣고 다녔지. 단증 큰 것도 주지. 심사 보고 나면은 몇 단 생단했다고 해갖고. 그거야 뭐 일본도 땡기고 중국도 땡긴 거니까는 단증들 해주는 거 다 봐서 그거에 보다 소재가 없는 단증들을 만들어서 주고 그랬지. 뭐 국관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연구관에서 좀 운동을 하시다가 오셨다라고. 이남석 씨가? 네,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아니, 모르겠어요. 난 그런 얘기는 거기 연무관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저기 그 이동주 관장의 강구관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이동주 주가 대구에 살고 있었잖아. 그 사람도 나랑 비슷비슷하지 뭐. 그런데 그 이동주 씨하고 하대영인가 하는 사람하고 와서 조금 했었다는 거예요. 그 YMCA 우리 권법부에서. 그래갖고 지방에 내려가서 부를 개설해서 그래서 이제 경북의 이동주 또 저기 경남의 그 하대영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간들이 나갔었지. 그런 식으로. 강덕원은 어떻습니까? 강덕원은? 강덕원은 우리 창무관에 조금 좀 운동들은 대학생들, 연세대학교 학적부들이 있고 그런 대학생들이 외치사들 뭉쳐갖고 돌출해서 나가서 만드는 관이 강덕원이에요. 그래서 창무관에서 3단 정도 받은 애들이 똑똑한 대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체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저희 똥배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갖고선 따로 좀 뭉쳐서 하겠다 하고선 한 거지. 우리가 나가라고 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분간해서 새끼 도장들이라도 많이 만들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니까는 그건 한번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관을 바꾸거나 이러면 그 눈치도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처벌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뭐 해나보다 하고 그냥 이해를 해버렸지. 그렇지. 그냥 운동했던 걸 그 상태로 하신 거예요? 그런 후순이지. YMC 권법부의 후순이 바로 창무관이지. 그런 운동 어떻게 처음에 지르기부터 주먹 지르기부터. 그거 다 마찬가지야. 거의 다른 태권도 도장에서 하나 들어가면은 몸풀기 운동하고 발차기 운동하고 맞춰 겨루기하고 폼새하고 자유 겨루기하고 뭐 그런 식이지 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지만 다른 도장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우리 YMC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착해서 그렇게 남의 도장 댕기면서 아라시하고 시비를 걸러 댕기고 그러질 않았어요. YMC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서울역 옆에 있는 게 무덕관이었거든. 그 무덕관하고 청도관하고 마찰점이 있었다고 그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돌아가서 서로들 어떤 정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만 좀 전해드린 거지. 그런 거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왜 그런 싸움들을 해, 무도를 했으면 자기 체육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저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격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아이고, 우리 이남석 관장 조그마한 양반이 품새 참 예쁘게 잘했어요. 착착하셔서 그냥 틀에 맡긴 품새를 하고. 근데 술을 앉아서 먹으면 밤새도록 또 깨끗하게 먹고, 실력이 아주 또 대단합니다. 여자 좋아하고. 관 그만두고 86년인가 미국으로 가시면이잖아요. 예. 왜 이제 한국에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을 때가 기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 힘을 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갔죠. 이제 그쪽에 또 가면은 또 자기 제자들 가 있는 사람들 좀 협조 좀 받으면서 새로운 개척을 좀 해볼까 하고 갔는데. 그렇게 뜻과 같이 안 됐었는가 봐요. 이후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요. 내가 맡아서 한 건 거의 이후요. 이남석 씨는 관 통합들 하고도 좀 있다가 나가셨으니까 창원 조직 확장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범들 주소록 같은 거 만들고 그 관리해주고 국견 심사 보도록 해서 건정해서 국견에 심사원서 많이 보내오도록 하고 그런 거 다 했지. 또 이게 왜냐면 눈치가 국회의원이라 했는데 태권도표랑 다 관통합됐는데 눈치가 안 보이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국회 왜 눈치가 보여 누구한테? 내가 그 3대 관장하는데 그거 다 끌어주고 국회의원으로 그 심사원서 다 오도록 끌어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본분을 잘하는 것이지 뭐. 여하튼 국회의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바람에 내 실력이 전부 없어졌어. 내가 그때 품새 꽤 잘한 품새였어요. 그런데 그 국견 품새 지도는 하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그것만 가서 다니면서 지도했지. 창무관 스타일의 그 품새 좋은 거 여러 개 있던 거 다 없어졌어.
잊어버렸다고. 그 이제 뭐 팔괘랑 유단자 품새 만드실 때 뭐 또 그때 관여를 좀 하셨잖아요. 아, 그때 나가서 재정위원이었지. 어느 분들이 같이 그때 하셨습니까? 나하고, 송무관의 이영섭이하고, 무독관의 한동규인가? 그 누구야? 홍정선에? 어? 홍정선 안 되나? 아니야. 한영태? 한영태하고, 또 지도관의 배영기, 또 하나 어딘가, 송무관의 누군가. 이영섭. 아니, 송무관의 이영섭이라고 나서. 송무관의 이영섭. 이렇게 5사람 했어요. 청도관에는 우리 누구야? 박해만이. 그러면은 왜 팔괘랑 그때 이제 유단자 품새를 이렇게 새로 다 이렇게 품새가 있었는데 만드시게 된 겁니까? 그거를 다 통일을 해야지 각각에서 제각금들 하는 품새가 많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권도를 하나로 뭉쳤다 하니까는 하면서 이왕이면은 품새를 하나로 다 해서 똑같게 해가지고 심사보는 규정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는 통일시키자고 해서 다 한 것이지. 그리고 어린이들 품새도 또 새로 만들었잖아. 그런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하도록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그러면 그 품새 이렇게 뭐 8개, 그 다음에 유단자 품새 9개 이렇게 만들 때 며칠 정도 걸리셔서 만드세요? 며칠? 기간? 여러 번 절호하고 그런 거지. 그때 몇 번 모이고 또 모여갖고 또 해보고 그래갖고 다 해서. 그러면 8개 따로 만들고 유단자 품새 따로 만드시고 이러시면 그럼 어린이 품새 또 따로 만들고 다 그렇게 했지. 이제 8개하고 유단자 품새 만드실 때 한꺼번에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냥 8개 만들 때 모이고 유단자 품새 만들 때 모이고 이렇게? 제정위원이 있으니까 제정위원회가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8개나 유단자 품새 같은 경우 8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만드신 거예요? 품새 하나 하는데 1분 정도야, 1분 정도. 10동작, 20동작, 많아야 20동작, 조금 앞뒤로 해서 22동작, 3동작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밑으로 18동작,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1분 조금 넘었거나 1분 안으로 끝나거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원래 유단자 품새 같으면 뭐 이렇게 지금 고려, 금강, 태백 이렇잖아요. 근데 뭐 원래 뭐 이름이 그 어떤 거는 신라, 백제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명칭을 통일시키느라 또 연구회에서도 이름을 가지고 자꾸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다시 정한 거지. 원래 듣기로는 고려 품새 같은 경우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만드신 게 있었고 지금 고려하고 다르고. 그래. 그때 고려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고려 품새도 그냥 그 몇 가지 동작을 하자 하나 갖고서 안에 품새선이 뭐 어떤 선이다. 품새선부터 정해놓고 만들어서 엮어 얹고 그렇게 했지. 장권 우리 YMCA 품새가 장권이 무슨 장권이 그 품새에 들어간 게 어딨어. 옛날 고려에 거기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 그건 기억이 안 남았어요. 그런 거는 기억에 남겨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생각도 안 해. 그러면 품새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품새 강사가 돼갖고서는 각 관장 클래스, 각 지방의 체육관 관장들 다 날짜 정해갖고 강습에 참가시켜갖고 체육회 대한체육회 4층인가 8층에 큰 강당에서 그냥 세워놓고 품새 교육을 며칠씩 해주고 그랬지. 이 관 통합될 때 뭐 관장님들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관 통합? 마음이야 뭐 자기 관 그거 하나라도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게 다 서로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시켜놓은 건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다 통일을 시켜놨지 뭐.
이제 관들끼리 이제 이건 된 것은 자기네 관이 얼만큼 그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이래서 이제 시범과 시범도 그런 거지. 뭐 관들끼리에서 무슨 사부들끼리 무슨 이 싸움을 한다든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알렸다고 이런 건 없었어요. 이원국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이원국 선생. 이용국 선생은 그 청도한 그 엄관장이 잘하지. 우리가 그 남해관 관장을 갖다가 언론을 갖다가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좋은 점 있으시면. 글쎄 그분 좋은 점은 난 조남만 알고 있다 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그분한테 지도를 받은 것도 없고. 그분한테 지도를 받아다지 하게 되면은 그분 성격이라든지 뭐 그분의 그 특기라든지 이런 건 알지만 우리가 지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용국 선생에 대해서는 청도관 원로 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명그 관장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상세한 걸 알게 돼요. 그때 얘기도 할 시야도 없었고. 노병규 선생님도 잘 이렇게 모르세요? 인상도 기억이 없어요. 있었던 것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최웅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협회에서 일하시고 이러셨을 거잖아요. 최웅희 씨는 우리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뭐 조금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지적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괜찮아요. 그냥 말은 그냥 만들어야 생각도 건전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황기 선생은 어떠십니까? 황기? 네. 황기 선생님도 나는 그렇게 접촉을 안 해봤어요. 그분은 내가 알기에는 내가 그 전에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매했잖아요. 근데 협회 우리 초창기에 태권도 협회하고 무도관은 이제 협회 들어오질 않았다고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회 가입 문제 때문에 무도관 고단자들하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얘기가 나오다가 황기 선생 그 양반은 결코 반대를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관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홍정수 씨, 김인석 씨 몇몇 분이 있어요. 오세정 씨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제3자 얘기로서 이제 고단자들이 이게 축출했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분 얘기도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한기 선생 그분이 이제 목적 달성을 못 하니까는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내쫓았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구체적인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보지 않았으니까. 듣는 소문에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태권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혹시 좀 아시고 계세요? 태권도가 처음에 최홍희 씨가 이제 태권도를 관여할 때부터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라고 지금 우리가 초창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반이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이제 제정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내가 틀린 것으로 틀렸다고 얘기해서요. 해가지고서는 태권도라는 걸 갖다가 이제 주장을 했다고요. 태권도라는 걸. 그걸 갖다 이제 주장하다 자기가 이제 달성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테스트로 몇 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최웅희 씨가 어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어디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보니까는 자기는 태권도를 했었는데 이게 테스트로 됐으니까 어떻게 회장으로 다시 이게 물망에 올라가지고 회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선적으로 태권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1955년 8월 5일인가? 1956년인가 55년 건데 날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태권도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파워가 힘이 있었습니까? 그때 군대 장성이니까 파워가 있어. 장성이니까. 장성의 힘 파워 가지고서는 그냥 밀어붙인 거지, 그냥. 예. 오도관은 어떻습니까, 오도관? 오도관은 군대에서 최영희 씨가, 거기 얘기 듣기엔 1953년 4월 1일 날 개관했다고 그러는데, 그 날짜는 4월 1일 날 정확히 그때 한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군대 장성으로 있으니까는 군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오도관이라는 걸 창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 도장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때도 민간 도장으로 다르니까 오도가는 군대에서 창설한 거니까는 맨 끝머리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대한 태권도 협회 생기고 그 전에 뭐 공수도 협회, 대한 공수도 협회, 당수도 협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거 기억을 좀 하십니까? 뭐 저기 부산에서 설립하고 했던 대한 공수도 협회 이런 거. 그렇죠. 부산에서 매년 공수협회라고 했죠. 부산에서. 혹시 어때 그때 이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 좀 혹시 기억을 하세요? 모임이 그때 내 이름 기억이 안 나니까 책에 그거 넣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쭉 그 내용을 써놨다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배랑가 또 저거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이제 이제 막 5.16 일어나서 태수도 협회가 되지 않습니까? 왜 태수도라고 이름을 태수도로 정했습니까? 글쎄 테스트를 그때 어떻게 정했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내가 뭐 어쨌든 연무관하고 창무관하고 태수도를 그냥 했나? 태권도는 태자에서 손수살 집어넣어가지고서 테스트하고 한 거가 돼. 그러니까 이제 최영희 씨는 그걸 갖다 숫자를 빼고서 주먹권짜리 집어넣자 말이야. 그래가서 이제 태권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그냥 차례처럼 태권 오고 그냥 그걸 갖다 이제 많이 홍보를 한 거지 이제. 그러면 그 태수 설립 후에 뭐 노병지 선생, 황기 선생, 윤케백 선생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협회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안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있긴 있죠. 왜 그분들이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셨습니까? 그분 속셈이라는 걸 모르죠. 그 반대하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뭐 황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 뭐 종신제 최고 심사위원 안 주셔서 그렇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 이제 황기 선생 그분은 자기 1세들 말이야. 심사위원은 종신제로 하자 말이야. 그럼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 종신제가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맞지 않고니까 이제 탈퇴한 거지 이제. 그럼 종신제라는 의미가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관하고 하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실은 이제 어떤 뭐 심사를 보거나 이러면 이제 심사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관장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였는데 종신제를 하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그걸까지 다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근데 내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명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그 당시에 보면 심사비라는 것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지금은 심사비 그런 아주 액수가 대단하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심사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약했어. 그러면은 원로라기보다 그래도 그 관장이셨으니까 그냥 뭐 해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종신제책 심사위원. 그러나 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원로분들은 이제 체육관 전부 가지고 계시니까 체육관에서 이제 나오는 돈 가지고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거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제자뻘 되시는 이제 현재 이제 원로분들께서 그러면 종신제 최고 심사위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뭐 그냥 허락 아닌 허락 같은 걸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지 않았는지. 그분이 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협회 너무 분란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셨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네. 황기 선생이 종신제 최고 심사위원을 하신다, 이렇게 달라. 그랬을 경우 그러면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제자분들이 그냥 그걸 안 하셨는지, 제자뻘 되시는 분들이. 다른 관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황기 선생을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을 대표로 앉힐 만한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태수협회장에 최용희 선생이 와가지고 그다음 태권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서 또 태수도 협회장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이렇게 협회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군의 힘이 좀 실했으니까 우리가 약했고 그래서 좀 힘을 좀 쓰는 사람이 앉아서 일하고. 군의 힘을 이용해서 한 거지. 그렇지.
이제 그때 그 군의 파워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지, 맞지만. 그래서 그것도, 다시 태권도 협회 회장 재선돼가지고 1년 만에 물러난 거예요. 또 1년 만에 우리 저 원로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도태시킨 거지, 이제. 근데 그때 벌써 이제 5.16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대사로 갈 때는 조금 박정희 그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글로 간 거지 않습니까? 나가래죠. 그때 그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내가 그 신문에도 보고 했지만은, 지금 이게 미도파 백화점 있죠. 그 앞에서 그 택시 잡아 타고서 이제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최영희 씨가 이제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술 한 잔을 먹었다 이거야. 그냥 저쪽에서 이제 여자가, 여기서 최영희 씨가 먼저 술을 잡았는데, 여자 싹 들어서 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좋지 않은 언사를 사용한 거야, 이제. 언사를 사용하니까, 이제 그 옆에 그 기자도 있었더만에 이제 그게 신문에 노출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박태정 귀에 들어간 거지. 적어도 장군쯤 되는 사람이, 그 일개 부인하고 말이지, 좋지 않은 언사 사용다. 이 사람이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이제 아마, 간 것 같아. 내가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때 그게 한번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간 거야,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1년 만에 돌아왔나? 2년 만에 돌아왔나? 교세 당한 거죠. 그 돌아보니까, 태권도를 했는데 테스트도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의 이거 힘을 빌어서 태권도로 다시 또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이 현재까지 쭉 내려온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웅희 씨가 뭐 태권도 이렇게 글자 이렇게 뭐지 이거 받았다고 하거든요. 희어. 네. 그거 있어. 그 내가 그 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 운남 태권도라고 한 거죠. 그걸 그 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의 수적 친필이에요, 이게. 친필이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태수도협회랑 그 황기 선생의 대한 수박도회 이게 통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제 말했지만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태수협회에서는 왜 그 황기 선생의 수박도회를 합하려고 같이 통합하려고 했습니까? 그걸 다 한 틀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잘 말 안 듣고 홍종수 거기서 대표로 해서 무도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뭐 황기 선생 같은 경우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수박도에 거기가 이렇게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9대관이면 무조건 하나하고 나머지가 거의 비슷한 인구 서로 이렇게 수련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사 같은 거 자리 배분이 뭐 21일이나 3인밖에 배분을 안 하고 이래서 좀 그랬다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계란은 엉터리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양반이 고집이 세가. 고집이 세.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홍종수 씨 젊은 사람들이 단체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무도관이 이제 태권도부터 흡수가 되면은 자기 권한이 그만큼 이제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좀. 그러면 이제 최홍희 씨가 아까 말했지만 뭐 태권도협회에서 나가셔가지고 국제 태권도 연맹을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좀 아세요? 태권도 연맹, 국제 태권도 연맹 하는 거, ITF. 과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양반이 태권도 협회에서 자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국제연맹을 창설한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 자기 힘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서 몇 개 나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지속되지 못했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하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그랬나? 채용이 국제연맹을 갖다가 인간을 취소해버리지 않았어요. 인간 취소니까 이제 어디 갈 데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카나다. 활동 능력을 자꾸 차단당했거든. 자기 활동 능력이 차단당하는 걸 느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거기에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래도 대한 태권도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좀 우호적이었는데 뒤에 이제 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욕심을 자꾸 비치니까는
국제에서 지지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최영희 씨는 그 외국에 있는 그 저 도장들하고 그 외국 사람들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대회를 갖다 열면 자기 파워가 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그 저 문교부에서도 그 저 국제연맹하고 대한태권 자꾸 싸움으로니까 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 국제연맹 그 인가를 갖다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이제. 약해지니까 하나 다르지. 그러면 이제 아까 품새 제정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 품새 제정하고 나서 일반 관들에서는 그 품새를 바로바로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그거 배우느라고 저 각 도장별로 시간이 꽤 걸렸죠. 예. 품새 보급 많이 하고요. 그걸 장려를 해서 그냥 다 하도록 이끌어 나갔지.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약 8개 있고 유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태극 품새 만들고 나서 8개 품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태가 됐거든요. 8개 품새 심사 종목에서 제외했거든. 그래 그거 태국 품새를 더 많이 보급시키려고 하니까는 태국 품새가 전체 됐었지. 다 없애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뭐 들리는 말로는 8개가 조금은 일본 가라데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괜히 갖다 붙이는 이유지. 그게 그러면 왜 태국 품새를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태국 품새가 조금 우리 한국식인 저게 냄새가 많다 이거지. 품새 기구가 품새 손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이 태국 품새를 하도록 장려를 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8개 분쇄를 많이 쓴다고. 많이 했지. 외국에서 8개. 뭐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어요. 외국에. 지금도 외국에서 많이 해요. 다 해요 그냥 8개 품새 태국 품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품새 제정할 때 뭐 이렇게 가라데 냄새를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전통적인 걸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혹시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뭐 페니소기로 해서 품새를 하고 그런 걸 아주 그전 스타일로 아니고 싹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서서 품새를 농작을 하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런 방향이 있었지.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칼제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런 거는 가라데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 칼제비 같은 거는 내가 보기엔 그 가라데에서는 없다고 그게 없잖아. 그런 게 이제 택견에 있는 거거든요. 칼제비가 혹시 뭐 그런데 좀 이렇게 그때 하실 때 참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는지. 택견에 무슨 품새가 없잖아요. 품새가. 이제 품새가 아니고 동작들 중에 이렇게 해서 칼제비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한번. 아니야, 그냥 들어온 거 아니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한때 품새에 대해서 좀 그 고칠 게 많이 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준비자서 이거부터 이게 일본 아이들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일본 아이들 기본 동작 우리 배울 때 이거 쓰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된대. 차례 준비는 마찬가지지. 그리고 저 이 몸통 지르기도 이번에 그 전에 우리 배울 때 전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이름은 바뀌지 하는 동작은 똑같다 이거야. 그 팔이야 다 똑같은 팔이 근데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비슷할 게 없는 이 저 딴 사람들은 이게 외색이 풍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어떻게 다시 연구들을 해가지고 말이지. 연구 안만 해도 여기 달리고 돌아가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야 도저히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답답한 예전에 사람이- 우리 저 원로들에 비해서 똑같은 거 지금도 그렇게 한 그 일본 사람 그 흉내내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는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품새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실은 좀 이렇게 일반 도장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선뜻 따라서 했습니까? 그 설득이 많이 해줘, 그러니까 이제, 저 김수매 씨가 그 품새 재정위원회 있으니까, 김수매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니면서 그 품새 그 강의도 하고,
또 우리 보통도 이제 그 내가 그 유단자 뭐 국기원에 이제 그 보내가지고 그 품새 좀 배워가지고 와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와서 그 지도를 하는 거지 이제. 그 품새 혼내라고 그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그게 그 하루 이틀에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느라고 괜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고. 그러면 일반 도장에서는 원래 하던 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습관이 됐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제사들 쪽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좀 나오거나 이제 않았어요. 그 나도 결국 시일이 흐르니까 이제 자연히 하게 돼. 통일화시키는 거지. 나도 그래서 옛날에 막 품새 여러 가지 많이 알았는데 그런 거 교육하느라고 해서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관통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은 이제 아까 창무관이고 함무관이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관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일반 관장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반 관장들도 편안치가 않았지. 가만히 앉아서 심사보면은 심사비 들어오는 거 있어서 좀 쓰고 그랬는데 통합하고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는 그렇지 않았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통합을 시킨 것만큼 태권도인들은 정신이 좋았다.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은 이게 뭐 이렇게 관통합 할 때 뭐 일지로 육과에 뭐 통합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무실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 이종우 씨가 혼자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말아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안 되지. 여러 사람 관이 지금 9개관이 아닌데 9개관이 전부 10개. 8가에다 그 의사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 그때 사무처, 어쩌려고 사무총장한테 내가 그때 했었다고, 임시로. 그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9개관 다 들어와 있었고 막 이랬다던데. 그렇죠. 그때 이제 심사해서 이제 국기원에 갖다 제출하고 그거 했는데 그것도 또 나 이제 의사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1년이나 했나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흐지부지 이제 와야 된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관통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래도 지켰어요. 이거는 지켜가면서 했죠. 그런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합심해서 하나로 통일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이루어진 거지 이게. 모두 통합이 되려고 통일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통합 이후에 아까 이게 창무관이나 그 함무관은 어떻게 이제 좀 그래도 그렇게 유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통합돼서 이제 명칭이 또 바뀐 거예요. 이제 1관, 2관, 3관, 4관 해가지고 저 1관은 뭐 어디 송무관, 뭐 2관은 이제 뭐 우리 함무관, 3관은 뭐 어디 창무관, 4관은 뭐 무도관 이래서 이제 8관이 일이 쭉 나간 거야 이제. 그 이제 그 통합이 됐는데 관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관, 2관을 했다고요. 그다음 나중에 또 그 폐지돼가지고 아직 2관도 싹 없었지.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 관리관이라는 것도 있었던데요. 관리관 10관을 갖다 관리관이라고 그랬지. 관리관이 저기 관리관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숫자가 많잖아.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파들이 많다 이거야. 이제 반대파리 이제 반기를 두으니까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도관에 그래도 그 고참 원로 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식관으로 만들어서 그 유적이 하자. 그 관리관은 그렇게 유지했었지. 난 그렇게 알고 있지. 뭐 내부적으로 좀 이게 있었습니까? 알력? 네. 그 무도가 알력이 있었죠. 반대파하고 반대하지 않는 파하고. 반대라는 게 어떤? 반대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통합간에 이게 협조 안 하겠다 이거지 이제. 협조 안 하고 그냥 먼저 저 기존에 그 황기 씨가 하던 거 걸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갖다 이제 사무적으로 그 단진 것도 고 자기한테 발부해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세가 태권도 협회로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흡수돼.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태권도가 경기화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예, 경기가 되다, 시합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점과 시합화가 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지, 분명히 있지. 뭐, 시합하는 애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더 다른데, 태권도 무도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점잖고 인격적으로 생활하는 거고, 양면이 있었지. 혹시 김은용 이제 전 총재가 어떻게 이제 태권도계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김영 씨를 들어오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회에 나오셨는데, 나와서 축사도 했는데, 그저께. 근데 이렇게 뒤쪽에서 반응이 화끈하지가 못해요. 이종호 씨하고 이병로 씨가 같이 추대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은영 총재. 글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 테두리 써 있는 것이 아직도 많아서, 그것이 다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잘 받아주게 되느냐. 그래서 자꾸 얼굴은 비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태권도계에 태권도 하던 분이 아니시고 뭐 외교 아니면 이렇게 그런 쪽 꿈꾸던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태권도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건지. 그건 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 예?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장 들어가고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김은영 씨가 청와대 기용호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태권도 그 회장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지만 태권도 중앙도장도 짓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종호 씨하고 이병로 씨가 같이 가서 김은영 씨한테 추대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은영 씨가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2, 3차에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협회장으로 이제 승인해서 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던 김용채 씨도 있었잖아요. 5대 6 대장. 김용채 씨가 그분은 태권도 한 분이죠. 아까도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영철 씨 상대 회장님. 그 양반이 태권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리고 무슨 태권도 문제로 인해서 비리 같은 것도 없고, 그 양반이 임기를 끝낼 무렵에 태권도 중앙도장 기금으로 근데 책에 넣었죠. 근데 액수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임기를 마쳤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이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해야 돼요. 그럼 뭐 김은용 씨의 뭐라고 하지? 태권도계 잘한 거라고 잘한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은영 씨가 태권도에서 좀 잘했다면 올림픽에 이제 가입시킨 거, 그거 하나는 좀 잘했다고 보시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지. 결과. 근데 김은영 씨가 정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정치에 들어가고 정치 싸움을 하라고 거기에서 그게 도태가고서 안에 쫓겨나면서 그냥 뒤집어 쓰고 처벌도 받았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권도 계통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발전이 안 돼요. 김은영 씨의 정치 들어간 바람에 아주. 그러면 이제 저기 5.16 일어나고 5.16 일어나서 이렇게 뭐 사회 정화 운동 이러고 있으면서 뭐 태권도계에 뭐 이렇게 영향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싹 실어서 실어서 뺏기고 나왔었지. 그랬다 1년 만에 다시 또 들어오고. 현재 이제 태권도 수련 내용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보충을 하면 앞으로 태권도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공부들 많이 한 식구들이 태권도 품새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발전에 크게 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하는데 뭐 연구 발표도 몇 번씩 하고 좀 더 할 있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현재 태권도 계가 좀 이렇게 싸움질들.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위아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맥을 묻히니까 그거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나. 그거를 개선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그 스스로 본인들이 좀 자책을 하고 자기 자격을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하고 태권도를 위해서 모든 거를 협의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욕심부터 생각이 앞서서 있어서 안 돼. 예전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자기 스승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복종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땐 다 지났어요. 무조건 복종받아야 되지. 뭐 무도 태권도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무도적인 태권도도 해야 하고 경기적인 태권도도 있어야지. 그거를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런 걸.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갖고 아주 무도적인 거 따로 나가게 하고 경기적인 거 따로 나누고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연구해. 그러면 실은 지금 요즘에 이제 도장이 되게 다 애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이제 좀 이렇게 어른들도 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무도적으로도 가르칠 사람은 무도적으로 가르치고 또 경기를 소질 있는 애는 경기 발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지.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 양성해줘야지. 태권도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따로따로게 말씀해주시면. 여하튼 태권도를 통해서 좀 더 국가적인 정신 상태 또 인간적인 그 모든 교양, 인격 그런 것이 잘 구비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돼서 지금 걱정이에요. 그거가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이제 태권도가 어떤 이제 평생 동안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그 무슨 말인지 아들이 이게 평생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태권도인으로 사셨잖아요. 이제 태권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태권도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하여튼 내가 태권도를 해서 제일 첫째는 그 정신 수양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람다운 태권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태권도거든. 예? 무조건 주먹질만 하고 발질만 하고 태권도가 아니다 이게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태권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그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은 자기 그 후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